유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페이지는 10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선분의 길이비가 나오면 항상 비례상수를 도입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뭐로? 길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긴대요. 여기 점 B, B라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3. 접선의 x좌표는 3,0. 자, 그런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생겨서 싹 간답니다. 그래서 요 점을 C라고 집어요. C.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요게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 A 이렇게 둔답니다. 그리고 C에서 어때요? 수선의 발을 쭉 내렸을 때 여기가 뭐? D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는 AD와 DB에 대한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 돼 있죠? 3대 1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가 3대 1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3대 1이니 여러분들은 어때요? 비례상수 그냥 도입한다 했죠? 길이를 표현하세요. 3K. 여기는 K. 이렇게요. 되나? 자,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실까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fx가 주어져 있으니 f'에 3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미분할 줄 알지? 계산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6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항상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의 B로 우리가 관찰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 직각삼각형 B.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면 뭐야? 가로 세로가 길이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6이 돼야 되니까 세로 길이가 뭐구나? 6K구나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는 3K분의 6K 하면 얼마죠? 기울기가 2가 됨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접점의 x좌표 A는 어때요? F'A가 얼마다? 2다 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될 수 있는 모든 A 값들을 곱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거야? 아니야. 마이너스 3A 제곱에 8A 마 3 한 게 뭐다? 2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렇게 넘겨서 A 값들을 곱하면 얼마요? 3분의 5야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잘 정리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별표를 좀 3개 해놓고. 자, 얘를 왜 별표 3개를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 여기 10번 문제는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fx가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fx라는 함수가 현재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에 플러스 1이죠. k는 0보다 커요. 자, 우리가 fx 미분해 보실래요? x제곱에 마이너스 2kx 됐죠? 얘가 x에 x 마이너스 2k 해서 자, 이게 뭐야? 0 되는 곳에서 극값을 가지죠. 0과 2k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가 f'x가 뭐가 되는 3k 제곱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x제곱에 마이너스 2kx가 3k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넘기면 요거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x 마이너스 3k x 더하기 k
0에서 여기 있는 기울기가 3k 제곱이 되는 접점의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랑 3k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요 두 접선이야. 접점 x는 마이너스 k와 3k에서의 접선 LM이라 하죠. 그거랑 어때요? x축에 평행하면서 이 함수에 접하는 접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오. 자, 여기 3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자, 접점하기 전에 극대극소가 되는 x좌표가 각각 뭐예요? 0. 그다음 여기는 뭐야? 2k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 됐냐? 자, 근데 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자, 여기가 우리가 x축에 평행하면서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지나죠. x축에 평행하면서 접하는 접선 이렇게 지납니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한번 배워서 아실 거예요. 요거 몇 대 몇? 2대 1이죠. 얘도 2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무엇이 됩니까? 3k가 되겠죠. 자, 여기는 x좌표가 무엇이 될까요?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 3k에서 접선을 긋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k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접선과 두 접선이 평행한 선들의 모임으로써 어떤 도형이 발생합니까? 평행, 사변형이 발생을 해요. 그 발생한 평행 사변형, 이 접선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라? 24다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됐어요? 자,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중에 좋은 공식이 뭐예요? 극대극소의 차이에 대한 공식. 기억하세요 혹시? 아니 모르면 여러분들 이번에 정리합니다. 극대극소의 차이에 대한 공식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원리는 2분의 절대값의 x 세제곱 계수 하고 요 x 세제곱 계수 양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극값의 x좌표 봤냐? 극소의 x좌표에서 빼기 극대의 x좌표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극대극소 차이에 대한 공식이라 합니다. 물론 요 x 세제곱 계수가 양수라 해서 여기가 요보다 더 큰 상황에서 뺀 상황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봐요. 이게 분명히 이런 애들이 있어. 극대 따로 구하고 극소 따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 보통 학생들은 접선의 방식 아예 구해버립니다. 접선의 방식 아예 구해버려요. 그럼 저 밑에 x 절편이 생기지. 그래서 여기에 x 절편 구하고 여기 x 절편 구해. 요 차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 길이를 구하거든.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풀면 물론 FM 풀이는 맞는데 시간에 대한 허비가 굉장히 커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나오면 뭐라 했죠 제가? 직각 삼각형의 비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직각 삼각형 비로 다가가라는 말이 뭐냐면 얘 기울기가 얼마야? 3k 제곱이죠. 자, 극대극소의 차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얼마야? 2분의 절대값 x 세제곱 계수 3분의 1이죠. 자, 베타는 뭐지? 2k 알파 0 세제곱 하시면 뭐예요? 얘는 6분의 8k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k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준비된 남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분의 4k 제곱 높이가 뭐가 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싹 그어버리면 높이가 3분의 4k 세제곱이 돼버려요. 자, 여러분들 기울기가 뭐예요? 3k 제곱이죠. 이 기울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밑변분의 높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밑변이 무엇이 돼야 이 기울기가 3k 제곱이 될 수 있나요? 9분의 4k가 되면 되겠죠. 맞음? 자, 근데 얘들아 봐. 요만큼 길이가 뭐였어? k였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요만큼 길이가 뭐가 될까요? 9분의 5k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뭡니까? 3k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온전한 밑변의 길이는 3k에다가 9분의 5k 더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전체 무엇이 돼요? 9분의 32k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가로 9분의 32k, 세로 얼마? 3분의 4k 세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9분의 32k와 세로 얼마? 3분의 4k의 세제곱한 평행 사변형 넓이 얼마? 24다 하면 되겠죠. 요거 풀어내시면 k의 4제곱한 값이 2분의 3의 4제곱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k 값 얼마? 2분의 3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거창한 내용 쓴 거 아니지. 나는 여러분들 흔하게 알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직각삼각형의 비율,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을 뿐이에요. 알겠나요? 되셨어요? 쉽죠? 꼭 이런 풀이를 참고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11번.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디귿이에요. 디귿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몸이 피곤해서 놓친 분들은 요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알겠죠? 과제 걷어야 되는데 저번 주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다 나머지 여러분 과제를 안 걷었었어요. 과제 다 해왔나요? 과제 한 사람 제출하세요. 그럼 제가 예쁘게 검사해서 돌려드립니다. 자, 11번 문제에 대해서 디귿 보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현재 fx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fx는 x 빼기 x의 x 빼기 알파의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됐죠? 자, 요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시면 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여기 0, 알파, 베타. 자, A는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대략 A가 이쯤 찍혀 있을 거고, B는 뭐예요? 알파와 베타 사이니까 B가 대충 이쯤 찍혀 있어요. 됐나? 자, 디귿만 보겠습니다. 디귿. 지금 GX라는 애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얘는 FA B-A의 F'의 X.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기에서는 GA가 FB보다 커. 얘가 맞아? 하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GA 대입해봐요. GA는 뭡니까? FA, F'A, B-A 더하기 FA
크다 FB. 됐죠? 자,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평균값 정리.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FL에 넘겨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뭐 평균값 정리라고 하기보다는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과 접선 미분계수를 비교한다 할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얘를 넘겨요. F'A에 B-A 해서 얘는 커요. FB에서 FA 빼. 양변에 뭘 나눕니까? B-A를 나눠요. 그래서 F'A가 커요. B-A 분의 FB 빼기 FA. 됐죠? 그러면 요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란 말이야. A, FA B, FB에 대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자, 그럼 보세요. AB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A, FA와 B, FB. 자, F'A는 뭐예요? 여기서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가 F'A고요. 여기 있는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누가 더 커? F'A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맞다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평가 문제입니다. 자, 또 다른 비교 방식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와 함수값 비교입니다. 접선과 함수값 비교예요. 자, 요 놈의 모양을 약간 고칠게. F'의 A에 X-A에 FA. 이거 뭐예요?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맞지? 근데 여기에 X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B를 대입한 거죠. 맞지? 그러면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빨간색 직선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A, FA에서의 뭐예요? 접선이 되는 거 아니야. B를 대입해요. B를 대입하면 여기가 뭐야? F, B죠. 여기가 뭐죠? 접선의 방정식에 B를 대입한 F'A에 B-A에 뭐 FA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당연히 얘가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비교하든 요렇게 비교하든 여러분 편한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되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다시 앞으로 책으로 넘어가셔서 자, 우리 페이지는 90페이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잘 정리하세요. 지웁니다.
혹시 좀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괜찮나? 괜찮죠? 자, 우리 페이지 90페이지로 가시면 포커스 2, 3에서 롤의 정리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롤의 정리는 그냥 f'x가 0이 되는 x 찾기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포커스 3 평균값 정리,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평균값의 정리. 자,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평균값 정리는 되게 시험에서 많이 응용이 됩니다. 내가 평균값 정리를 써야겠다 라고 딱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를 평균값 정리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네 라고 보자마자 예측하면서 풀 수 있는 그 단서가 뭘까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앞부분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쓰인다면, 이 말을 만약에 문제의 앞 선두에 딱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평균값 정리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과 함께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균값 정리 일단 써볼까요? 어때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있죠. 그래서 요 fx에 대해서 b-a 분의 fb에서 fa를 이렇게 뺐을 때 얘가 뭐가 되는 f'C인 C가 어디? 이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균값 정리는 사실 이런 거잖아. 이렇게 돼 있고 A가 여기 있고 FA 이렇게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FB가 있다고 치자. 이 두 점을 연결한 두 점 사이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요 사이에 최소 하나 이상 이렇게 존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게 C가 된다 이 말이잖아. 이게 이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응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임의의 실수 x1, x2 이렇게 나와요. 물론 전제로 뭐가 깔려야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x1, x2 이렇게 돼 있고 x2 빼기 x1 분의 f의 x2 빼기 f의 x1 이렇게 하면 돼요. 요번에 며칠 전에 애들이 들고 와서 막 묻던데 아이젠에 문제 있더만. 그지 않아요? 응?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야? 미분한 가능하다 했을 때 얘와 같은 어떤 f'x가 무조건 뭐야? x1, x2 사이에 존재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f'x라고 두고 문제를 푼다 그 말이지. 알겠어? 되셨죠? 근데 이게 3차 함수에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네 생각해봐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존재하면 그거와 같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거든. 이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거와 같은 이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와 같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있니? 라고 하면 얘는 아닙니다. 자, 요게 발레가 바로 뭐냐면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에요. 자, 우리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자, 잘 들어. 여기 변곡점 있죠. 변곡점과 같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존재할까요? 하면 이럴 거야. 아, 선생님, 여기 변곡점 왼쪽, 변곡점 오른쪽에서 점을 찍어버리면 얘가 얘 하나씩 얘가 얘 하나씩 가까이 갔을 때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변곡 접선과 같아지지 않나요? 여기 위로 볼록하지. 얘는 뭐야? 아래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한 곳에서 점 하나 찍고 아래로 볼록한 곳에 점 하나 찍잖아. 연결을 하면 무조건 함수를 통과해요. 이런 거야. 그래퍼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아래로 볼록한 곳에 점 찍고 위로 볼록한 곳에 점을 찍으면 연결했을 때 무조건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없어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변곡 접선에서는 f'x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곡점에서는.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가 빵꾸 뚫린 상황에서 이런 식의 모양이 얘가 바로 x2 빼기 x1 f의 x2 빼기 f의 x1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야? f'x랑 같긴 하지만 변곡점에서는 평균값 정리가 불가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 해봐. fx가 3차 함수고 이렇게 표현됐다 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경계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개수가 달라져. 어떤 상수 k는. 요것만 평균값 정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 되셨죠?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 하나만 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넘어갈게요. 접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12번 요거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나요? 됐어요? 여기 나와있네요. 6번이 보이죠? 여기 102페이지 6번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죠. 요거 잘 이해한다면 다시 들고 가서 기억하세요. 들고 가서 그 질문하세요. 여기서 두 점을 이렇게 찍으면 무조건 여기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값이 완만해지니까. 여기에 두 점의 접선의 기울기, 두 점을 이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애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애 이쪽 찍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위로 볼록한 부분에서 한 점 찍고 아래로 볼록한 부분에서 한 점 찍으면 연결하면 이렇게 통과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접하는 순간에 안 생긴다고. 그래서 3차 함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뭐 4차나 2차는 얘가 맞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되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3차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거의 f'x에 가까운데 가운데 여기 빵꾸 뚫어야 된다고. 알겠죠? 12번 뭐가 써?
자, 12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서 이게 성립한대요. f1의 최대값 구하라. 가에서 봐, 내가 말했지. 문장의 선미에 선두냐? 선두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뜨면 이거는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F1에서 F0을 빼고 1에서 0을 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에 있는 F'C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F0은 뭐지? 3이네요. 그래서 얘는 F1에서 뭐야? 3을 뺀 게 됩니다. 이게 바로 F'C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C가 어떻게 돼요? 절대값 F'C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5와 F'C는 5 사이가 되는데 얘를 어때요?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1에서 3을 뺀 얘가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3, 3, 3 더해주면 마이너스 2와 F1은 뭐 8 사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F1의 최대값 뭐예요? 8 이렇게 푸는 거야. 평균값 정리를 쓰는 방법 알겠죠? 여기까지가 접선에 대한 이야기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과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인 줄 알았는데 안 했네. 패드 보고 해야겠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에 어디를 피시냐면 111페이지 피고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한번 체크 하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내신과 다르게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아니죠. 3월, 4월, 그 다음에 6월, 7월, 9월, 12, 10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칠 때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굉장히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하세요. 알겠죠? 이 내신 때 꼼꼼하게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 더 정리하시자. 함수의 증가 감소. 자, 함수의 증가 감소는 우리가 절대적인 참인 명제 있죠. 요거 네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F'의 뭐가 x가 0보다 크면 fx는 무슨 함수? 증가 함수다. 요거는 맞죠? 근데 여기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이런 상황은 안 되죠. 맞죠? 이유는 뭐예요? 요거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바로 상수함수 때문이죠. 그렇죠? 상수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fx가 증가함수예요. fx가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얘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f'x가 0보다 크다 하면 얘는 틀리죠. 이유는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이거는 증가함수 정의가 아닙니다. 증가함수를 판별하는 요령이죠. 그냥 증가함수의 정의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미분계수 0 됐다고 올라가는 얘는 증가함수 정의가 맞지? 근데 중간에 뭐 돼요? 이렇게 f'x 0이 될 수 있잖아. 이런 발레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별로 좀 확인을 잘 하셔야겠죠. 여기가 같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2차 함수로 얘가 주어지는 상황이 많죠. 맞죠? 2차 함수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야 되잖아. 이 같다에 있고 없고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됐어요? 이해되심? 감소함수도 똑같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fx가 감소함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 자, 그래서 요까지 함수의 증가감소 잘 체크하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포커스 2. 이 함수의 극대극소,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이 극값은 여기 적어둬야 될 게 뭐냐면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무관한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극값의 정의가 뭐니? 라고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죠.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하고 fa가 항상 fx보다 크거나 같은 요 fa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극대값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fa가 늘 fx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여기는 요 fa를 우리는 뭐라 불러?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이게 극값의 정의야. x는 a 주변에서 주변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대가 되고 주변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심해야 될 5개념이 이런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과 연계를 하는데 극대가 될 수 있는 게 얘도 극대가 될 수 있고 요것도 극대가 될 수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것도 극대. 그 다음에 요렇게 색칠되고 빵꾸되고 요렇게 돼도 뭐야? 극대. 또 뭐도 극대일까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색칠돼도 여기도 어때요? 극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극대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극대, 극대, 극대. 얘도 색칠되는 곳 주변보다 크거나 같죠? 극대. 얘도 주변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극대야. 그럼 극소도 어떤 애들이야? 요것도 극소, 얘도 극소, 요렇게도 극소, 요렇게 색칠되고 요렇게 빵꾸돼도 극소. 위로 증가하는데 이렇게 색칠이 된다 해도 얘도 극소, 극소. 여기도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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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야. 됐나요? 그래서 미적분하는 애들은 실제로 수투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 알겠죠? 수투는
여기까지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미적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특히 미적분에서 있고 불연속하는 상황. 요것도 극대값 갖는 거고 극소값 갖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상수함수 y는 k가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 y는 k가 되는 요 점 어떤 a라 할게요. 자, 여기서 그 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응? 어디 가시지? 내가 절로 오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다시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셨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값이 있니 없니 하고 확인을 해보자. 그 값이 있을까 없을까? 자, 나는 그 값이 있다고 생각한다. 손 내리고. 아, 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손 내리고. 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웃자고 그냥 한번 손들어 봐 이런 건데 뭐. 항상 정의를 제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주변보다 얘는 어때요? 크거나 같지? 주변보다 얘는 뭐예요? 작거나 같기도 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극대이자 극소를 갖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극대이자 극소를 갖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카메라 하시는 분이 내가 예측샷을 했던 것 같아. 먼저 가 있으신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자면 그 값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프는 다들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f'x로부터 fx 그래프 그릴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거.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칠게요. 얘들이 다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게 f'x를 봤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얼마 체크!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해야겠죠. 되나? 이렇게 뿔마 체크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이렇게 뿔마가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점선을 내리는 거죠. 또 f'x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감소, 증가하는 소리죠. 감소하다, 증가. 얘는 뭐예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얘는 뭐야?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4차 함수는 여기의 면적에 따라서 이 극소의 아래 위가 달라지죠. 이쪽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감소하는 부분 여기가 더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 감소가 많은 말수 여기 쭉 내려가지.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기 있는 감소하는 부분이 더 길어지는 거야. 그런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죠. 되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고3, 고2 때 이미 했을 거라서 기본적인 건 안 하고 포커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포커스 5번. 차이 함수. 이 사람들마다 약간의 용어가 다릅니다.
뭐 빼기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겠죠? 뭐 차이 함수, 빼기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달라져요. 차이 함수, 빼기 함수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의 관계, 두 함수 관계를 따로따로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함수 관계를 내가 어떤 식으로 단일 함수로 표현을 해서 여기에 따른 함수의 위치 관계, 실근, 증가함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따지겠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함수 관계를 단일 함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거죠. fx와 gx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fx 빼기 gx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뭐야? 어떤 hx 이렇게 한 다음에 단일 함수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식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버려요. y는 fx 있고 y는 gx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의 해가 있다라고 하면 얘들이 어때요? 단일화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x축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y는 뭐 fx 빼기 gx라는 단일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해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던 여학생이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 이야기는 뭐였냐면 차이 함수로 식을 표현을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여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여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게 아니냐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고 직각삼각형 딱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길이가 요 길이랑 어때요? 같은 겁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요? 같은 겁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단일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고 봐야 인수를 찾기가 되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인수 찾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FA, GA랑 같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우리는 FX 빼기 GX 얘는 뭐를 인수로 갖는 거야? A놈이 0이니까 X-A 얘를 인수로 갖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 함수로 표현을 해야 이렇게 인수 찾기가 좋다. 차이 함수는 정식 교과 용어가 아니라 했어요. 어디 가서 차이 함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빼기 함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약간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오개념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하고 3,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특징들을 오늘 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커스 6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오개념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뭔 소리냐면 f'x가 불연속이라고 해서 fx 함수가 불연속하냐 하고 물으신다면 얘는 아니란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빵꾸 빵꾸야.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얘가 y는 f'x
f 프라임 x를 보면 뭘 체크해야 된다죠? 뿔마 체크! 알겠어요? 풀마 체크.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리죠.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아이씨, 중간에 빠졌네. 여기가 빠졌군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어때요? 여기서 급격하게 뭐합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되죠. 그래서 이렇게 f'x가 불연속이면서 부호가 확실하게 변하는 애들에서 뭐가 발생? 첨점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f'x가 미분이 불가하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fx가 미분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fx가 미분이 불가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절대적으로 안 돼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f'x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y는 f'x가 이렇게 생기면 이게 뿔마 풀풀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확인을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f'x가 연속이면 뭐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도함수가 연속이면 뭐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숭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급 확 주는 거. 그래서 y는 fx인데 역시 미분이 가능한 요게 곡선처럼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꺾여 있다고 해서 fx가 꺾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O 개념에 대해서 조심만 해주세요.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시면 3, 4차 함수에 대한 다항함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되나? 밖에는 별일이 없어요. 아마 재밌는 얘기를 하면 여기 공무원계의 한국사 1타 선생님 전환길이 보이가 있거든. 그 선생님이 어제 낮이죠. 이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사단이 났나 이거야. 탄핵 정국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단 선관위가 한 해 벌어지는 부정 입사 있잖아. 부정 입사. 그래서 부정 입사에 대한 이 건수가 1,200건이랍니다. 1,200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대로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이 없이 어때요? 부정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1,200명에 가깝다 그 말이야. 거기에다가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한번 서버가 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감사를 하자. 너네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선관위가 거부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약간 독립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투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 총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몇몇 개의 투표 용지가 아예 접히지도 않은 채 아주 빳빳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뭉치처럼 이렇게 있는
투표 용지가 어떻게 사람들이 접고 넣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빳빳할 수 있냐? 형상 기억 종이냐? 뭐 이런 속으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소명 변론을 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냥. 이런 부정 선거에 대한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증거들이 뒷받침되어 있으니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자. 나는 그 일환으로서 계엄을 선고했을 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굳이 계엄을 했어야 했을까? 내가 보니까 약간 판단 미스였던 것 같긴 해요. 가만히 있었으면 임기 다 채웠을 텐데 왜 계엄을 했을까? 이게 매체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겠니? 대통령은 그랬을 것 같아. 딱 관저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영화를 봤지. 영화 이름 서울의 봄.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보고 국방부 장관 들어와. 계엄 때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다. 렛츠고 했다가 바로 실패. 그래야 되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좀. 그래서 결국은 뭐 제일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죠 좀.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제일 손해봐요 진짜. 현 고3. 왜? 전면 백지화. 입시제도가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수 줄고 다시 박터지는 피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피해자가 뭐냐면 작년에 의대 정원수 늘어나는 바람에 반수생도 되게 많이 늘었죠. 걔들이 전반적인 등급 올려치기를 해서 작년 재학생들이 뭘 못했냐면 최저를 못 맞추는 애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되게 좋은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가 부지기수야. 그럼 걔들은 아까운 내신 때문에 한 해 더 반수나 또는 재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애들과의 수시 경쟁과 정시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좀 더 절실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항함수에 대한 비율과 특징을 한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2차 함수부터 같이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한 번에 다 할게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직선이 지납니다. 자,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접선이 지난다라고 해요. 자, 이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교점 보이시나요? 이 교점이 정확히 얘와 얘의 중점이 됩니다.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A 하고 얘를 B 하시면 얘는 뭐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곳이에요. 자, 또한 여기 있죠.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요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으면 얘는 어때요? 얘랑 뭐 하는 상황? 평행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 크게 뜨고 여기는 요 반달 모양의 부분하고 반달 모양을 제외한 요 부분 있죠. 삼각형 안에서. 여기랑 여기의 넓이 B가 몇이냐? 2대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S, 여기 S예요. 요 부분이에요. 요 삼각형이 반달 부분 뺀 나머지야. 나중에 정적분에 활용할 때 응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증명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는 뭐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다항함수의 비율관계와 특징이 과거에는 대치동의 전유물이었어요. 이거를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1타 선생님이 현우진이야. 알겠죠? 당시에 대치에서 현우진이 이런 수업을 하는 것을 하나의 책으로 단권화해서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뉴런이죠. 뉴런. 이 뉴런이 원래는 강남대성에 되게 약간 뭐랄까 주류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비주류는 아닌 애매한 포지션의 위치에 선생님이 썼던 책을 약간 샘플링해서 만든 책이었어요. 원래 뉴런이. 그래서 한번 구설수에 휘말렸었어요. 아, 그 책 뺏긴 거 아니냐 하고 대체해서 한번 그렇게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 현우진 선생님 클래스 바로 그 책의 저자 서희동 선생님을 스카우트 해버립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 자기 연구소로 온전한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이 현우진 선생님께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대중화됐죠. 사실 원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푸는 문제풀이 요령을 잘 모르고 그랬어요. 대치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대중화된 내용이기도 하죠. 3차 함수는 가로가 길이가 똑같고 세로가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8칸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여기에 딱 들어가는 비율관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라고 하시면 3차 함수는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가로끼리 같고 세로끼리 같은 요 직사각형 8칸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fx가 어떤 ax의 세제곱에 bx의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합니다. 자, 제일 핵심은 뭐니? 바로 3차 함수가 특정한 점에 의한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뭐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점대칭하고 있습니다. 점대칭 중입니다. 그럼 이 변곡점에 대한 특징은 뭐냐? 볼록성이 변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볼록성이 변하는 점. 그래서 어때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들이 변하죠. 두 번째, 이 변곡점의 특징은 f 프라임 이계도 함수죠. 0인 점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6ax 더하기 2b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0 된다라고 하면 x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요거 0이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이 되죠. 세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얘의 몇 분의 몇 했어? 3분의 1 했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이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x 세제곱 계수분의 x 제곱 계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함수에서만 이게 성립하는 건데요. 이 변곡점은 인 3차 함수에서는 어때요? 극대극소의 뭐가 될까요? 중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인 3차 함수에서는 극대극소의 중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차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변곡점에 대한 특징.
자, 그러면 3차 함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봅시다. 여기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L이라고 하면 얘는 몇 L? 루트 3L. 그래서 1대 루트 3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점으로부터 변곡점으로부터 얘가 어때요? 여기 있는 극값으로부터는 2대1의 비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변곡점으로부터는 여기 몇 대 몇? 1대2의 비율 관계가 있죠. 역시 극값으로부터는 여기 1대2라는 비율 관계가 있고, 변곡점으로부터는 2대1의 비율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신 자, 또 다른 특징은 뭘까요? 하면 변곡점에 대칭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는 점과 점이 서로 대칭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까? 같습니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뭐예요? 평행하죠. 됐나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극대극소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극대극소에 대한 특징, 우리는 극대극소의 차이는 어떻게 한다 했죠? 아까 전에 2분의 절대값의 x 세제곱 계수 한다면 어때요? 극값의 x좌표 빼기 x좌표 하면 되겠죠. 극값의 극대극소 중에 누가 x가 더 큰지 모르잖아. x좌표 빼기 극값의 x좌표. 이놈의 세제곱이 되면 됩니다. 요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야?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될 수도 있죠.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미분하면 요렇게 되거든. f'x가 어떻게 돼요? 3a x의 제곱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극값의 알파 베타 이렇게 둘게요. 여기 이제 알파고 베타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로 할게. 자,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뭐예요? 얘는 절대값의 f 베타에서 f 알파를 이렇게 빼면 되거든. 적분하면 그 말은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는 뭐예요? 6분의 절대값 3a 하고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요? 2차 함수에 둘러싸인.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3차 함수에서의 이 비율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직선과의 관계에서도 유지가 됩니다. 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직선과의 관계도 유지가 돼요. 에서도 유지가 된다.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접하면서 지난다 하겠습니다. 되나?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하는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이제 함수가 내려올 텐데, 됐죠?
자, 여기에서 어때요? 수선의 발 평행하게 내려 꽂습니다. 근데 눈이 이상한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요렇게 내리고, 요 접하는 점 내리고, 변곡점 내리고, 또 접하는 점 내리고, 또 여기서 내리죠. 조금 수정해야겠다. 너무 두껍네.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되셨죠? 3참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 비율관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변곡점을 평행하게 지나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간격이 어때요? 다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간격이 똑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좌표를 알아, 변곡점은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개수분의 x제곱 개수. 그러면 여기를 1대 2 내분점 외분점 관계 쓰면 여기 있는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원래라면 어떻게 이거 구해요? 접선을 먼저 구한 다음에 fx랑 같다 하고 방정식을 풀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이제 앞으로는 변곡점 찍고 어때요? 여기 점으로부터 1대 2 관계의 여기 점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도 2대 1의 관계가 어때? 성립합니다. 되셨죠? 또 직선과의 관계에서도 이 비율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몸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4차) 함수는 변곡점의 의미를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3차 함수처럼 점대칭이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4차 함수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중근 두 개 갖는 상황. 자, 여기가 fx가 예를 들어서 어떤 a에 x-p의 제곱에 x-q의 제곱이 된다 하자. 여기가 pq 이렇게 되겠지.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극대를 갖는 것은 뭐야? pq의 중점이죠. 여기가 2분의 p 더하기 q가 되는 곳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극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했을 때 여기는 극값을 갖는 곳으로부터 여기는 1대 루트 2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됐나?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시죠? 거리 곱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h는 어떻게 되죠?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a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l의 몇 제곱? 4제곱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l이 몇 배가 되면 l이 k배가 되잖아. 그러면 h는 몇 배가 될까요? k의 4제곱배가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 비율관계. 이제는 3중근의 실근을 갖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요렇게 3중근의 실근을 요렇게 갖는다고 할게요. 자, fx가 a에 x-p에 x-q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 p, 여기 q 이렇게 된다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려 꽂았을 때 기준 여기가 몇 대 몇? 1대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극값을 가질 때 1대 루트 3 b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는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이 h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 a 하고 뭐요? l에다가 뭐야? 3l의 세제곱. 알죠? 저번에 한번 했어요. 다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4차 함수에서 나왔던 당시의 30번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4차 함수가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실근이 갖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자, 얘는 직선이고 얘는 4차 함수가 돼요. 자, 이렇게 W꼴을 이루면서 4차 함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자, 어떤 특징을 갖냐? 여기서의 접선의 교점과 여기서의 접선의 교점 있죠? 그림을 좀 맞출게. 그래서 이렇게 4차 함수가 될 텐데 요 바깥쪽 두 점에서의 접선과 요 안쪽 있죠? 안쪽 두 점에서의 요 접선이지. 안쪽 두 점에서의 접선의 요 교점은 여기 한 직선, 즉 x축의 수직인 x는 k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x축의 수직이야.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평가원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30번 문항으로 가용, 나용, 시절. 요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 이해되셨죠? 요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점검하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요. 지워도 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나눠드렸던 have to math 제일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자, 페이지는 여기 39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9월 평가원 30번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11번입니다. 자, 우리 have to math 여기 페이지 39페이지 실전 11번 문제. 자, 한번 봐주세요. 최고치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1, f의 0, f1, f2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뭔 뜻이야? 직선이 간격이 일정하게끔 f의 마이너스 1, f의 0, f의 1, f2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각각의 함수값이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었지? 아직 안 배웠구나.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상황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y는 fx가 이렇게 있고 이런 문제는 직선을 모르니까 임의로 y는 뭐라? ax 더하기 b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과 자, 어때요? 여기는 2,2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내려 꽂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 k,0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센스쟁이들은 어떻게 해? 이렇게 꽂았을 때 x는 k에 대해서 얘가 어때요? 여기와 여기에 뭐다? 거리가 같은 상황으로 바로 기억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k는 얼마야 그냥? 2와 마이너스 1의 중점인이 얼마요? 2분의 1이죠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f의 2k는 그럼 뭐가 돼요? f의 1이 되죠? 그게 얼마? 22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 자, 식을 어떻게 세울래? 교점에 x좌표 나왔지? 두 함수 나왔지? 그럼 뭐로 나타내야 된다 했지 내가 아까? 포커스 5 차이 함수. fx에서 뭐야? ax 더하기 b라는 함수를 빼서 차이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거기에 해가 뭐 있어요? 마이너스 1, 0, 1이니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지. 그러면 처음 여기 단서 f의 1은 얘들은 싹 다 0 될 겁니다. 이 대입하면. 그러면 f1은 뭐예요?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얘 넘어가서 대입이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라? 20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요 접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야? k, 0을 지나지. 그러면 2,f2에서의 이 접선의 방식을 내가 생각해 볼게. y는 f'2 x-2 더하기 f2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뭘 지나? 2분의 1, 0. 그쵸? 그러면 식이 어떻게 생겨요 여기서? f의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f'의 2는 뭐? 0이야 하고 나오죠. 자, f는 여기 싹 다 0 돼버려. 자,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fx라는 놈을 넘겨주면 결국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하고 여기가 이제 a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미분하시면 f'2는 뭐야? 어차피 이거 하나씩 미분되는 상황에 대해서 2라는 인수가 있는 곳은 다 0 될 거예요. 그래서 f'2는 얘만 미분한 거에 2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얼마야? 6. 얘 미분하면 a만 남지. 그러면 f'2는 뭐예요? 6 더하기 a가 됩니다. f2는 여기 0 되죠. 2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여기서 뭐 나와요? 자, 2분의 1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게 얼마야? 9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연립하면 되죠.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어때요? 2분의 1 a가 11. 그래서 a는 22가 나옵니다.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f4k. f4k는 f 뭘? 2잖아. f의 2는 아까 전에 2a 더하기 b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정답 얼마요? 42가 되겠지. 끝. 심플하죠?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 채로 풀었다면 여러분은 좀 노가다스러운 문제풀이를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여기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여기 접선의 방식 구하고 서로 같다 하고 연립을 하고 k 값을 찾았어야 됐을 겁니다. 그럼 계산 공정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4차 함수에 대한 이런 특징을 알고 있다면 좀 더 해결이 쉬웠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좀 이어서 여기 책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풉시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